맥북을 사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보고 있어요. 생산성 향상이나 취미 활동을 위해 맥북을 적극 활용해보고 싶어요. 큰맘 먹고 맥북을 구매했는데 막상 뭐부터 설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맥북을 구매하고 본점을 뽑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제가 오늘 맥북을 구매하면 꼭 설치해야 하는 필수 앱들을 카테고리별로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57만 뷰 이상 만든 맥북 추천 앱 영상이 있는데요. 애플 신자 1호쿤인 소슈스 게이가쿠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요, 나는 일본어를 모르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다 써봤거든요. 이 영상에서는요, 이 중에서 제가 엄선한 무료 앱 5개와 유료 앱 3개, 총 8개만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앱보다 정말 쓸모있고 한국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들만 골라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맥북을 즐긴다는 것은 결국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즐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앱들로 작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보세요. 그럼 무료 앱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앱은 칠쉿입니다. 이 앱은 정말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유용해요. 커맨드 키를 2-3초 정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현재 실행 중인 앱의 모든 단축키가 화면에 쫙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파리를 켜고 있는 상태에서 커맨드 키를 길게 눌러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모든 단축키가 한눈에 보여요. 새 탭 열기, 북마크 추가, 페이지 새로 고침 등등 사파리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단축키가 나와요. 맥북 처음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와 단축키가 달라서 헷갈리잖아요. 커맨드와 컨트롤의 차이도 익숙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앱 하나면 어떤 앱을 쓰든 단축키를 금방 외울 수 있어요. 특히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디자인 툴을 쓸 때 정말 유용해요. 처음엔 단축키 보면서 쓰다가 점점 손에 익으면 작업 속도가 2배는 빨라집니다. 무료니까 지금 당장 설치해보세요. 두 번째는 클리피라는 클립보드 관리 앱이에요. 이거 진짜 생활이 바뀐 앱 중 하나예요. 평소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고 많이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만 복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클리피를 설치해두면 여러 개를 복사해서 저장해둘 수 있어요. 제가 설정해둔 단축키 커맨드 시프트 V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요. 최대 99개까지도 설정할 수 있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저장돼요. 특히 대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보고서를 쓸 때 여러 웹사이트에서 자료 찾아서 복사하잖아요. 그때마다 이것저것 복사해두면 나중에 한 번에 다 붙여넣기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그리고 자주 쓰는 문구들, 예를 들어 이메일 서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즐겨찾기로 등록해둘 수 있어요. 한번 설정해두면 몇 개월, 몇 년간 계속 쓸 수 있거든요. 진짜 필수 앱이에요. 세 번째는 알프레드예요. 이 앱은 맥북의 스포트라이트 검색을 완전히 대체하고 훨씬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앱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옵션 스페이스를 누르면 검색창이 나타나요. 여기서 앱 이름을 치면 앱이 실행되고 파일명을 치면 파일을 찾아주고 연산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0 곱하기 0.1이라고 치면 바로 계산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진짜 강력한 건 웹 검색 기능입니다. 구글 아이폰 15라고 치면 바로 구글에서 아이폰 15를 검색한 결과가 브라우저에 나타나요. 네이버도 되고 유튜브도 됩니다. 브라우저 켜고 검색 사이트 들어가고 검색어 치고 이런 과정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무료 버전도 충분히 유용하지만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정말 맥북 사용법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일단 무료로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는 크롬입니다. 사파리 있는데 왜 크롬을 따로 설치해야 하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둘 다 쓰셔야 됩니다. 사파리는 맥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배터리도 덜 먹고 아이폰, 아이패드와도 연동도 잘 돼요. 아이폰에서 보던 웹페이지를 맥북에서 이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브라우저로는 사파리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크롬만 지원하는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특히 온라인 은행이나 관공서 사이트, 일부 쇼핑몰에서는 사파리를 접속하면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라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크롬으로 접속하면 굉장히 잘 됩니다. 또 크롬은 확장 프로그램이 사파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광고 차단기, 번역기, 쇼핑 할인 쿠폰 찾기 등등 정말 유용한 확장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은 크롬 개발자 도구를 많이 쓰시는데 이것도 사파리보다 크롬이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둘 다 깔아두시고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무료 앱은 앱 클리너예요. 맥 처음 쓰시는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맥에서 앱을 삭제할 때 그냥 앱을 휴지통에 넣으면 완전히 삭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을 삭제하고 휴지통에 넣으면 포토샵 앱 자체는 삭제되지만 포토샵이 만든 설정 파일들,
캐시 파일들,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맥 곳곳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몇 기가씩 될 수도 있거든요. 앱 클리너를 쓰면 이런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앱을 앱 클리너에 드래그 앤 드랍하면 모든 파일들을 찾아서 보여줘요. 그리고 한 번에 깨끗하게 삭제해 줍니다. 특히 맥북을 오래 쓰시거나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안 쓰는 앱들을 이걸로 삭제하면 몇십 기가씩 용량이 확보될 수도 있거든요. 맥북 구매하시면 가장 먼저 설치해야 할 앱 중 하나입니다. 이제 유료 앱 소개해 드릴게요. 왜 굳이 돈 주고 앱을 사야 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유료 앱은 시간을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으로 몇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알프레드의 유료 버전인 파워팩입니다. 무료 버전에서 소개했던 알프레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격은 약 4만원 정도인데 진짜 맥북이 완전히 다른 컴퓨터가 된 느낌입니다. 첫 번째 킬러 기능은 클립보드 히스토리예요. 클리피랑 비슷하지만 더 강력합니다. 커맨드 옵션 C를 누르면 복사했던 모든 내용이 나오는데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파일까지 다 저장돼요. 그리고 검색도 되고 즐겨찾기 등록도 가능해요. 두 번째는 스니펫 기능입니다. 자주 쓰는 긴 문장을 짧은 키워드로 등록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소개라고 치면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할 수 있어요. 이메일 답장, SNS 댓글, 업무용 메시지 등 정형화된 문구들을 스니펫으로 만들어두면 타이핑 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저는 블로그 글 쓸 때 HTML 태그들을 스니펫으로 등록해뒀습니다. 정말 맥북의 잠재력을 200% 끌어주는 앱입니다. 알프레드만 잘 써도 작업 속도가 한 두세 배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픽셀메이터 프로예요. 포토샵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이미지 편집 앱인데 가격은 포토샵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포토샵은 월 구독료가 2~4만원인데 이건 한 번 사면 계속 쓸 수 있어요. 기본적인 이미지 편집 기능은 포토샵과 거의 비슷해요. 레이어, 마스크, 필터, 색상 조정 등 다 있고요. 인터페이스도 훨씬 직관적이고 깔끔합니다. 그럼 진짜 강력한 기능은 AI 기능이에요. ML 슈퍼 리졸루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저화질 이미지를 AI로 고화질로 만들어줘요. 옛날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작은 이미지를 몇 배로 확대해도 깨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또 ML 인핸스 기능도 있어요. 사진을 선택하고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AI가 자동으로 색감, 밝기, 대비, 선명도를 조절해서 훨씬 예쁜 사진으로 만들어줘요. 포토샵부터 10분 걸릴걸 1초 만에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맥의 오토메이터와도 연동이 돼요. 여러 장의 사진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용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수 앱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유료 앱은 베러 터치 툴입니다. 줄여서 BTT라고 부르는데 맥북의 트랙패드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주는 앱입니다. 기본적으로 맥 트랙패드도 충분히 좋잖아요. 제가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두 손가락으로 스크롤하고 네 손가락으로 데스크탑 전환하고, 그런데 BTT를 쓰면 훨씬 더 많은 제스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손가락으로 탭하면 중간 클릭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링크를 새 탭으로 열거나 탭을 닫을 때 정말 유용합니다. 또는 네 손가락으로 좌우 스와이프하면 브라우저의 앞뒤 페이지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고급 기능으로는 특정 앱에서만 동작하는 제스처를 만들 수 있어요. 포토샵에서 두 손가락 회전으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고, 파인더에서는 세 손가락 좌우 스와이프로 상위 폴더나 하위 폴더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단축키도 제스처로 바꿀 수 있어요. 커맨드 Z를 세 손가락으로 더블 탭하면 한 손으로 쉽게 실행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진짜 맥북 트랙패드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느낌입니다. 처음에 설정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한번 설정해두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고 작업 효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8개 앱 어떠셨나요? 무료 5개, 유료 3개 모두 제가 실제로 매일 사용하는 앱들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정말 유용한 것들만 골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처음에 무료 앱들부터 하나씩 설치해보세요. 치쉽, 클리피, 알프레드 이 3개만 써도 맥북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유료 앱들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개별 앱 설치법이나 더 자세한 사용법이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청이 많은 앱은 따로 상세 리뷰 영상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쓰시는 맥 앱 중에 추천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맥북 관련 다른 궁금한 점들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